월지와 일지의 태지가 놓여 있으면 인간관계와 이성관계에 있어서 두려움과 겁을 쉽게 먹을 수 있다거나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지는 잉태되는 순간에 에너지로 순수함과 긍정적 꿈을 가지고 인간관계와 이성을 상대하는 성향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도 이성관계와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장악하는 능력이 약하거나 책임지려는 성향이 적다. 장점적으로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 꿈틀거리고만 있지 튀어나와 있거나 활동하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말과 행동으로 충돌하거나 물리적인 싸움, 폭력 등을 싫어한다거나 두려워하는 스타일로 평화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봅니다. 위치별 태지 특징을 정리하자면 월지, 일지에 있을 때 태지의 성향, 성격이 비중 있게 나타나게 된다. 또 월지나 또는 일지 특정 한 곳에만 있으면 다른 거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12운성 태지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간 날을 기준해서 년지, 월지, 일지, 시지, 위치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게 위치별로 해석의 지분율이 년지는 15%, 일지는 35%, 월지도 35%, 시지는 15% 이런 식으로 일지와 월지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년지와 시지에 어떤 것이 놓이든지 월지와 일지에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지와 일지의 태지가 놓여 있으면 인간관계와 이성관계에 있어서 두려움과 겁을 쉽게 먹을 수 있다거나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태지는 잉태되는 순간에 에너지로 순수함과 긍정적 꿈을 가지고 인간관계와 이성을 상대하는 성향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도 이성관계와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장악하는 능력이 약하거나 책임지려는 성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적으로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 꿈틀거리고만 있지 튀어나와 있거나 활동하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말과 행동으로 충돌하거나 물리적인 싸움, 폭력 등을 싫어한다거나 두려워하는 스타일로 약간 평화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봅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에서나 타인이 요청하는 것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고 들어주고 싶지 않아도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거나 따라가주게 되면서 주체성 부족 또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과 하고 싶은 것을 외부의 환경이나 부모님 말을 듣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거나 배우고 계획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려고 하고 또 불이익을 거절하려고 하는 또는 맞서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극복하고 발전시켜야지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장점도 잘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좀 더 원하는 대로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보완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잘 되든 잘못되든 자기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 따르게 되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보살피고 책임지려는 성향이 떨어지거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나 협력자, 동업자를 주도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옆에 둬서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인드가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에 매우 성공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준의 관성이 있고 하면은 조직사회, 계급사회에서는 자신이 강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한, 결재권 등으로 리더십이 발휘되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나 이성관계에서는 이 관성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지와 일지의 태지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리더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리더가 되려고 해도 억지스러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월지나 일지의 태지가 한 곳에만 있으면 조금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월지나 일지에 동시에 놓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월지와 일지를 합하면 12운성 지분율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두 군데다 태지가 놓이면 태지의 성향이 확실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지와 일지의 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지와 시지에 제왕, 걸록, 관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지와 시지를 합치면 지분율이 30%가 되기 때문에 태지의 성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드에 있는 특징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월지에 태지가 있고 일지에 제왕 걸록 관대 이런 게 있게 되면은 태지의 성향은 거의 약하게 나타나고요. 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한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가 쉬워요. 반대로 일지에 태지가 있고 월지에 관대 걸록 제왕이 있다고 했을 때도 일지의 태지의 성향보다는 월지에 있는 것에 대한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연지에 태지가 있을 때는 0세에서 20세 성장 시기에 부모님, 선생님, 타인, 환경에 협조적, 평화주의적인 성향, 태지의 스타일이 나오게 되고요. 월지에 관대 걸록 제왕이 있게 되면은 역시 10대 중후반부터 태지의 성향은 적게 나타나거나 안 보일 수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지에 태지가 있으면 10대 후반, 20대 청년 시절에 일관성과 주도력이 조금 떨어지는 처세의 행동이 나타나기가 쉽고요. 인간관계, 이성관계에서 리더십이 약해진다거나 자아실현 능력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한다가 아니고 약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지에 뭐가 있는지 일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대운에서 뭐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타고난 베이스가 이러하다라고 정도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지에 태지가 있으면 20대 후반, 30대에 결혼 상대를 찾는다거나 가정생활을 유지할 때 자신이 수동적이거나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거나 남자는 남자다움이 떨어지기가 쉽고 여성은 내가 원하는 상대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을 거부해 나가는 주체성이 떨어지게 배우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조금 더 남자의 위치, 남자가 해야 되는 것, 남자다운 책임감 이런 것들을 높여주면 좋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원하면 원한다, 싫으면 싫다. 이성관계와 가정 유지를 해나갈 때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부닥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지에 태지가 있으면 40세 이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떨어진다거나 말과 행동이 조금 가벼워진다거나 구설수 또는 외로움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지에 있는 것은 진짜 나이가 뭐 50대, 60대 넘어가서 좀 늦게 나타나요. 보통 사람이 10대, 20대 때 인격이 형성되면서 그 성향이 30대, 40대 때까지는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지에 있는 것은 15% 지분율이 있다고 했지만 초중반에는 거의 약하게 나타난다, 없다시피 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간 기준에서 보는 12운성은 인간관계와 이성관계, 사회생활을 할 때 성향, 성격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고 좋은 사주, 나쁜 사주 또는 성공하는 사주, 성공 못하는 사주가 아닌 나의 성격에 맞는 사회와 인간관계, 이성을 선택해 나갈 때 헛고생을 덜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마음고생을 덜하게 만들어준다. 헛고생을 덜하게 되고 마음고생을 덜하게 되면 결국 시간 낭비가 덜 되게 되면서 직업적인 발전, 물질적인 발전, 이성 선택과 가정 유지를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치별 태지 특징을 정리하자면 월지, 일지에 있을 때 태지의 성향, 성격이 비중 있게 나타나게 된다. 또 월지나 또는 일지 특정 한 곳에만 있으면 다른 거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만 해석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 연지, 시지에 있는 태지는 초년 또는 말년에 영향을 주고 청년, 장년, 중년에는 영향을 잘 안 주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 이 점을 꼭 빼먹지 마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12운성 해석 방법과 세 번째 12운성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저너리시 지지 글자에서 천간의 특정 십성, 육친이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태지에 놓이게 되면 해당 십성, 육친 세력이 아주 미미하거나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 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 해석 방법으로는 특정 십성 육친이 천간에 드러나 있을 때 천간 바로 아래 글자에서 태지가 되면은 해당 글자의 세력이 약하다 또는 뿌리가 없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해석 방법은 오행이 서로 생하고 극하고 해서 세력을 약하게 만들거나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글자의 세력,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